네, 안녕하세요. 튜브낀 점성술 10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강좌로 이제 튜브낀 점성술이 이제 종강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아주 길게 수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강의를 1강부터 10강까지 모두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시덴탈 디그니티랑 이센셜 디그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차트를 먼저 뽑도록 할게요. 이센셜 디그니티는 이제 정말 쉬운 개념으로 보면은 왕국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별자리가 하나의 이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자자리는 이제 태양이 다스리는 나라고 계자리는 달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외에 각 행성들은 두 개의 별자리 이제 다스리는데, 이제 쌍둥이 자리랑 처녀 자리는 수성이, 천칭 자리랑 황소 자리는 금성이, 그 다음에 정갈 자리랑 양 자리는 화성이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 자리랑 물고기 자리는 목성이, 나머지 이제 염소 자리, 물병 자리는 이제 토성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해서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에 자신이 있으면은 자신은 왕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 별로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떤 의미로 보면은 이제 왕국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물건으로 비유를 전에 드렸을 텐데 이제 이센셜 디그니티가 좋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행성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컴퓨터나 아니면은 가전제품이 있으면은 요즘 최신 나온 제품들이 더 기능이 뛰어나고 성능도 좋잖아요. 옛날에 만들어진 냉장고나 컴퓨터도 똑같은 컴퓨터지만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게 더 성능도 좋고 역량도 좋고 가격대도 비슷비슷하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이센셜 디그니티가 좋다라는 거는 이제 냉장고나 전자제품을 따졌을 때 그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그런 거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센셜 디그니티는 아마 설명을 안 드렸을 거예요. 이센셜 디그니티는요, 하우스에 의해서 그 개념이 파생됐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하우스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하우스가 이제 강력한 하우스가 앵글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강력한 게 뭐 석시던트, 그 다음이 케이던트 이런 식으로 하우스 편에서 예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앵글 하우스에 위치해 있는 행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석시던트에 위치한 행성들, 그 다음에 케이던트에 위치한 행성들인데, 이 순서는 반드시 뭐 석시던트라고 해서 앵글보다 뭐 나쁘다, 아니 앵글보다 더 나쁘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앵글끼리 중에서도 이제 그 강약의 순서가 있거든요. 대체로 이제 앵글이 1, 10, 7, 4 순이에요. 그래서 1하우스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이 10하우스, 그 다음이 7하우스, 그 다음이 4하우스예요. 왜냐면 1하우스는 모든 별자리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 탄생의 네, 좀 더 탄생의 의미가 강하죠. 하여튼 그런 이유에서 이제 동쪽 별자리가 강한 게 아니라 동쪽을 나타내는 이제 요 1하우스가 가장 세고, 그 다음이 이제 10하우스, 그 다음에 7하우스, 그 다음에 4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9하우스는 케이던트 하우스지만, 그나마 석시던트보다 나은 하우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2하우스랑 8하우스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2하우스랑 8하우스는 석시던트 하우스예요. 앵글 바로 다음에 있죠. 네, 그래서 2하우스랑 8하우스는 석시던트 하우스인데요. 얘네들은 오히려 케이던트 하우스인 3하우스랑 9하우스보다 더 안 좋은 그런 하우스들이에요. 좀 더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이제 요 어센던트에 대해서 어버전하기 때문에 그 세기를 좀 더 약하게 잡는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하우스, 8하우스, 6하우스, 12하우스가 안 좋은 하우스에 속해 있고요. 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약한, 안 좋은 하우스들이라고 해야겠군요. 하여튼 여기에 행성들이 위치하면은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 하우스는 이제 술사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얘는 아리까리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악시덴탈 디그니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센셜은 본질적 위계라고 돼 있고, 악시덴탈 디그니티는 우발적 위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발적이다라는 거는 좀,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행성이 놓인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를 둘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비유를 들었던 게, 제가 든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유를 든 거를 이제 제가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제 이센셜 디그니티가 굉장히 좋은 거는 이제 성능이 아주 뛰어난 냉장고랑 같은데,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나쁜 거는 이제 그 냉장고를 팔러 북극에 간 거죠. 북극은 냉장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품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 막 이제 적도 지방에 이렇게 팔러 갔더니 불티나게 팔렸다. 왜냐면 이제 열대 지방에서는 이렇게 막 시원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행성이 매우 올바른데 쓰인다, 뭐 아니면 이제 이 행성이 올바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발적 위계라는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시덴탈 디그니티랑 이센셜 디그니티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은, 악시덴탈 디그니티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액시던트,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운과 좀 관련이 돼 있죠. 뭐 자기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해서 우발적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좀 상관없이 주변 상황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와 관련이 돼 있고, 이센셜 디그니티는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출중한가 아닌가,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발적 위기랑 본질적 위기의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발적 이센셜 디그니티가 좋으면서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좋은 경우에는 좀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이 차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그나마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좋은 행성이 무슨 행성이냐 하면은 목성, 그 다음에 수성, 토성이거든요. 근데 수성은 지금 제가 하우스를 홀사인으로 본 거예요. 이 하우스를 저는 이제 레기오 몬타누스를 좀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성과 토성은 다 12하우스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악시덴탈은 아니에요. 또 목성도 10하우스가 아니라 9하우스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쿼더런트로 보는 거랑 홀센으로 보는 거랑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시덴탈 디그니티, 이센셜 디그니티는요, 좀 이제 쿼더런트 하우스를 다루실 때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이제 홀사인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우스의 강약 그걸만을 가지고 기준을 따져요. 그래서 행성이 1 하우스, 10 하우스 있으면 가장 좋다, 이상적이다, 매우 세다라고 보고, 네, 홀사인 기준이죠. 그 다음에 7 하우스, 4 하우스에 있으면 나쁘진 않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좋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우스별로 나이대가 있어요. 그래서 1하우스, 10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초년부터 중년 전까지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하우스와 7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부터 이제 노년해서 이제 여기 4하우스가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은 초반기보다는 오히려 노후가 더 편안하고 좋은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만큼 이제 각 앵글별로 나이대도 있고 또 이제 그 강약의 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해서 이제 앵글 기준으로는 1하우스, 10하우스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7, 4 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하우스하고 11하우스를 좋게 보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5하우스랑 11하우스 얘네들이 포춘 하우스들이에요. 11하우스가 이제 5하우스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1, 10, 7, 4, 11, 5 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10, 7, 4 1, 10, 7, 4, 11, 5, 그 다음에 이제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9인가 그럴 거예요. 9 다음에 3, 그리고 2, 6, 8, 12 순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이 어버전 중에서는 이 하우스가 가장 나은 하우스로 알고는 있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요. 그래서 쿼더런트를 생각하실 때는 악시덴탈 디그니티를요, 홀사인 말고 그 쿼더런트 하우스를 보신 상태에서 따지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고요. 요렇게 홀사인을 두고 하실 때는 악시덴탈 디그니티를 따질 때 그렇게 따지시지 마시고 이제 그 각 홀사인 하우스의 강약에 따른 그게 다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려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이제 중세 때 이센셜 디그니티, 악시덴탈 디그니티를 가지고 막 이제 그 점수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행성들을 점수화시키고 수치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유들이 있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위계를 굉장히 많이 얻는데 조금 까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위기를 많이 얻었는데 조금 까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1하우스가 더 좋은가 10하우스가 더 좋은가를 가지고 막 수치화 시키면은 알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수치화에 비례해서 그 일이 일어나거나 좀 더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은 12하우스에 있죠. 일단 악시덴탈 디그니티로 따졌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좀 안 좋죠. 많이 안 좋죠. 굉장히. 네. 그리고 태양이 지금 폴 하고 있죠. 폴. 여기서 폴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태양은 폴을 하고 있고 위치도 12하우스에 있어요. 많이 안 좋은 상태죠. 이게 이센셜 디그니티도 안 좋고 악시덴탈 디그니티도 안 좋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센셜 디그니티는 좋은데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안 좋은 경우가 금성이죠. 금성은 지금 천칭자리 0도 13분의 위치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성은 룰러십을 얻어요. 그래서 이센셜 디그니티는 아주 좋은데요. 단점은 악시덴탈 디그니티로 따졌을 때 금성도 12하우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제 홀사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쿼더런트인 레기온 몬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성이 가장 좋은 거죠. 악시덴탈 디그니티도 이제 10하우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좋고, 이센셜 디그니티도 천칭자를 다스리는 금성이 자신의 별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홀사인을 봤을 때 둘 다 안 좋았지만 요번에는 1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악시덴탈 디그니티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이센셜 디그니티는 아쉽게도 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사인 기준으로 10하우스에 위치하기 때문에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좋은 편이고요. 이센셜 디그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성이
목성이 얻는 디그니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패러그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방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자기가 갈 곳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냥 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센셜 디그니티를 논할 때 얘는 그냥 보통으로 취급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쿼더런트로 볼 때는 그냥 이센셜도 그럭저럭이고 악시덴탈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순위로 따졌을 때 이미 1, 10, 7, 4, 11, 5에다가 이제 9, 3이니까 거의 12개 중에서 7번째니까 보통보다 좀 미치죠.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화성과 달의 경우에는 2하우스에 위치해 있었지만 쿼더런트로는 1하우스에 위치하죠. 네.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좋습니다. 다만 얘네는 이센셜 디그니티가 목성과 마찬가지로 패러그린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성, 토성은 이제 홀사인으로는 1위였지만 쿼더런트로는 10위에 있으니 별로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디그니티도 얘네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럭저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센셜 디그니티랑 악시덴탈 디그니티가 이제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각각 동일적으로 살피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행성이 이제 금성처럼 좋은데 또 좋은 위치까지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성은 자신의 좋은 능력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많이 발현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태양처럼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11하우스의 행운의 하우스에 위치해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에는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좀 더 안 좋은 면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성처럼 디그니티도 그저 그렇고 악시덴탈도 별로고 그러면은 자신의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별로 못 드러낸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 행성이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상태로 10하우스에 있으면 그런 모습들을 그냥 아주 그냥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은 곳에 짱 박혀 있으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지 몰라도 드러나는 부분은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많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로 좋지는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모든 하우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해야 또 좋고 나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좌를 끝내기 전에 이제 조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조이는 제가 알기로는 홀사인으로 살펴보는 게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홀사인 기준으로 살펴볼 거예요. 1하우스는 수성이 조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성이 즐거워하는 하우스라는 개념에서 이제 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성이 1하우스에 위치하면 이제 조이해요. 왜냐면 수성은 말과 언변을 다스리고 사고를 다스리는데요. 이 부분을 관장하는 신체 부위가 머리죠. 그래서 1하우스는 머리에 또 1하우스가 머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성이 뜻하는 부분과 이 하우스가 뜻하는 부분의 신체 기관이 비슷하다 해서 이제 수성은 1하우스에서 조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3하우스인데요. 3하우스는 달이 조이를 해요. 이 이유는 달이 이동을 하는데요. 3하우스 의미가 이동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달이 3하우스에서 조이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5하우스는 이제 또 금성이 조이하는 하우스인데요. 5하우스가 연애나 아니면 자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제 유흥? 네, 유흥?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좀 더 즐거움과
그런 관련된 부분을 나타내거든요, 오하우스가. 그래서 금성이 뜻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금성이 오하우스에서 조의를 해요. 그리고 육하우스는 화성이 조의를 해요.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장이나 일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10하우스는 직업 이제 좀 더 큰 부분이고 6하우스는 거기에 소속돼서 이제 직장이나 이제 좀 더 작은 일하는 부분과 관련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이제 힘을 쓰잖아요. 이제 화성적 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뭔가를 이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하우스에서는 화성이 조의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7하우스 없고 8하우스 없고 9하우스는 이제 태양이 9하우스에서 조의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9하우스가 신의 자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9하우스가 신의 자리다라고 해서 그 모든 행성 중에 이제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이 이 자리에서 가장 이제 어울린다, 뭐 이제 잘 맞는다 해서 이제 9하우스는 태양이 여기서 조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성은 이제 가장 가장 길한 하우스인 11하우스. 근데 여기 앵글은 센 거예요. 세고 좋은데 길한 걸로 따지면 11하우스가 제일 길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람과 목성의 성질이 잘 맞는다 해서 이제 11하우스에서 목성이 조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성이 12하우스에서 고독과 그런 부분들과 이제 잘 맞는다 해서 12하우스에서 이제 토성이 조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하우스는 수성, 3하우스는 달, 5하우스는 금성, 6하우스는 화성, 9하우스는 태양, 그 다음에 11하우스는 목성, 12하우스는 토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하우스들에서 각 행성이 조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살짝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접적인 디그니티를 얻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의라도 얻고 있으면은 그 행성의 기능을 그래도 즐겁게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저도 이제 1하우스 조의 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성이 이제 정갈 수성이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제 디그니티가 없어요, 수성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의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앵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수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의와 관련된 부분도 살짝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튜브낀 점성술 10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동영상 강좌는 아마 안 올라올 것 같고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라도 나중에 또 계획이 생겨서 올릴 수 있게 되면 올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은 글 연재에 대한 계획은 조금 있긴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립이 돼서 이제 튜브낀 점성수 지금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가 초급 강의거든요.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초급 강좌부터는 글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까 하고는 있는데, 네, 되면은 나중에 또 따로 카페에 이제 게시물로 또 공지를 올릴 거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어쨌거나 아쉬운 마음을 이제 다잡으면서 이렇게 종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동안 튜브낀 점성술 강좌를 이제 들어주시고 이제 시청해주시면서 점성술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